꼬마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예로부터 복을 상징하며 동요와 설화에도 등장해 친숙한 두꺼비. 하지만 늘 우리 곁에 있을 것만 같았던 두꺼비들은 언제부턴가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두꺼비 정말 수천 마리가 이곳에서 집단으로 짝짓기를 하고 정말 많았던 건데 네, 지금은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두꺼비는 본지가 오래됐어요. 일부러 찾아다니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 그 많던 두꺼비들은 대체 어디로 가버린 걸까? 물과 땅을 오가며 오늘도 살아남기 위해 고달픈 여정 중인 두꺼비들을 만나본다. (3월의) 따스한 어느 날 인천 장수산 일대 한 공원에도 봄이 찾아왔다. 그런데 이곳 시민들의 눈길이 한 곳을 향한다. 개구리 나왔어, 개구리. 우와, 개구리다, 개구리. 개구리 엄청 커. 두꺼비예요, 두꺼비. 개구리가 아니고요? 나 개구리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이게 두꺼비 알이고. 가만 보니 크기가 꽤 크고 피부도 울퉁불퉁한 것이 평소 알던 개구리와는 다른 모습이다. 근데 암컷이 지금 엄청 힘겨운 상태죠. 수컷도 등에 있고 또 배도 빵빵하고 저러다가 이제 숨 쉬러 뽁 하고 또 올라왔다가 또 내려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있다가 또 아마 할 거예요. 그냥 톡 올라오기 힘드니까 잡잖아요. 뭔가 그쵸 자꾸 올라왔다. 아이고 지금이 2월 중순부터 이제 번식기가 시작이 돼요. 두꺼비는 다른 개구리들에 비해서 조금 빨리 나와요. 짝짓기를 하려고 이제 이곳에 웅덩이에 모이는데 암컷을 불러가지고 암컷을 이제 만나서 짝짓기를 해서 알을 낳기 위해서 이곳으로 모이는 거죠. 지금이 그러니까 번식기의 절정에 다다랐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경칩을 전후로 시작되는 두꺼비의 짝짓기. 이들의 산란 시기는 산개구리 다음으로 양서류 중에서도 조금 이른 편이다. 평소 좀처럼 모습을 보이지 않는 두꺼비, 산란철이 돼야 그나마 볼 수 있는데 평소에도 물과 땅을 자주 오가는 개구리와 달리 두꺼비는 보통 산자락에 숨어 지내다 산란철에만 물이 고인 곳을 찾기 때문이다. 양서류들은 암컷보다 수컷들이 훨씬 많아가지고 그래서 서로 수컷끼리 경쟁을 해서 암컷 쟁탈전이 벌어지죠. 이곳의 수컷 두꺼비도 간신히 짝을 구했다. 아니, 저 뒤에 이렇게 잡고 있는 수컷이 너무 앙증맞아. 앙증맞죠. 그래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꽉 잡고 있어요. 떨어지지 않으라고. 자식을 낳으면 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다 막 그러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말하는 떡두꺼비가 암컷을 지칭하는 말인 거예요. 암컷이 그 수컷보다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떡두꺼비라고 그렇게 일컫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보통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보니 떡두꺼비는 수컷이 아니라 암컷이더라. 두꺼비는 암컷이 뱃속 가득 품던 알을 낳으면 수컷이 정자를 뿌려 체외 수정을 한다. 그리고 그 알들은 조금 독특한 모습을 보이는데 저쪽에 길쭉길쭉한 것이 다 두꺼비의 알이에요. 원래 봤던 이제 개구리 알이랑은 다르네요. 두꺼비 알은. 네네, 완전히 달라요. 알을 낳을 때 암컷이 돌아다니면서 수초 주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저렇게 감아놓는 거. 떠내려가지 말라고 했겠죠.
한데 뭉쳐 있는 개구리의 알, 또 아리를 튼 듯한 도롱뇽의 알 등 양서류의 알은 그 모양으로 구별이 가능하다. 야 고양이 여기 있다. 거꾸다. 아 여기 고양이도 안 해? 수온을 한번 재볼까요? 수온은 왜 재는 거예요? 그래서 양서류들마다 자기들이 선호하는 물의 온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물에 오는 거거든요. 참개구리나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 논이나 이런 데를 선호하는데 조금 다른 개구리들에 비해서 늦게 나오거든요. 그런 물이 다른 개구리들이 나왔을 때 그 물의 온도보다 더 많이 데펴져야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리를 옮겨 더 관찰하던 중 재밌는 일이 벌어졌다. 여기 보시면 수온을 손으로 체크하느라고 손을 집어넣었었는데 갑자기 수컷이 와서 지금 저를 굉장히 또 꼭 끌어안고 있어요. 이게 수컷이 제 손가락이 수컷이라고 생각해서 뒷발질한 거거든요. 지금도 보시면 자 요렇게 끌어안고 있어요. 왜 끌어안고 있는 걸까요? 아, 제 손이 움직이니까 암컷인 줄 알고 이렇게 끌어안은 게 제가 사실 암컷이긴 하지만 두꺼비의 암컷은 아니죠. 이상적인 암컷은 아니에요. 저 이제 가요. 저가 암컷이 아니라는 거 이제 인지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갔어요. 신기한 광경에 시민들도 모이기 시작하는데 거북이다. 근데 개구리인 것 같은데요? 위에 있는 게 개구리 있는 것 같아. 개구리와 두꺼비를 잘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특징들로 두꺼비를 알아볼 수 있을까? 두꺼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국립생태원을 찾았다. 우리나라에서 서식하는 다양한 양서 파충류를 볼 수 있는 이곳에서도 마침 포접 중인 두꺼비들을 만날 수 있었다. 생김새가 비슷한 두꺼비와 개구리에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그러니까 일단 우리나라 종으로만 생각을 하면 두꺼비가 크죠. 몸이 우둘두둘하고 그런 걸로 좀 구분을 하고요. 우리나라에 두꺼비 종류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걸로도 두꺼비와 개구리를 구분할 수 있는데요. 분류학적으로는 이우선이라고 해서 귀 밑샘이라고 해서 귀하고 고막 뒤쪽에 이렇게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이 있는 것들이 두꺼비 종류고요. 그것이 밖으로 나와 있지 않은 것들은 개구리류로 보면 되십니다. 또 두꺼비와 개구리는 성체가 되기 전부터 다른 특징을 보이는데 앞서 본 알의 생김새 차이와 함께 올챙이 시기에도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인다. 머리부터 꼬리까지 유독 새카만 모습을 한 두꺼비의 올챙이들. 움직임 또한 남다르다. 이제 알에서 올챙이로 깨어나면은 걔들은 좀 이렇게 뭉쳐 있어요. 다른 올챙이들 같은 경우는 그냥 퍼져 있는데 하나의 어디서 멀리서 보면 하나의 공처럼 뭉쳐 있고 그 안에서 이동을 할 때 좀 열을 맞춰서 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뭉쳐 있으면 아무래도 다른 포식자들한테 위협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뭉쳐 있다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꺼비의 암수는 어떻게 구별할까? 크기의 차이도 있지만 정확하게는 앞발을 보면 알 수 있다. 수컷의 앞발에만 발달한 생식혹은 산란기, 암컷의 배를 눌러 산란을 유도하는 도구로 쓰인다. 한편 한창 짝짓기를 시도 중인 공원의 두꺼비 커플들. 다양한 유형을 만날 수 있었는데 처음 만난 이 커플은 베테랑이다. 제 몸의 2배 되는 암컷을 꼭 끌어안은 수컷 두꺼비. 암컷이 언제 알을 낳을지 모르니 꼭 붙어 있으려 안간힘을 쓴다. 그리곤 적당한 장소를 찾아 산란을 시작하는데 일이 끝나자
미련 없이 떠나는 수컷. 군더더기 없는 한 쌍이다. 물 밖에서 만난 두 번째 커플. 그런데 웬일인지 크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미 산란을 마쳐 홀쭉한 암컷 위에 올라탄 이 녀석은 초보 신랑인 듯하다. 수컷이라는 이유로 지금 쉽게 이동하고 있어요. 암컷에 의지해서. 개구리와 달리 뛰지 않고 기어다니는 이 모습 또한 두꺼비의 특징. 수컷 두꺼비의 귀여운 울음소리에도 암컷 두꺼비는 영 반응이 없다. 이제야 알아챈 건지 암컷에서 내려와 제갈길을 향하는 수컷. 촬영 중 만난 마지막 두꺼비 커플. 이 연못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물 밖으로 나서는데 잔뜩 부른 배에 수컷까지 업고 떠나는 암컷 두꺼비의 여정이 험난하기만 하다. 수컷이 물고기 한 마리. 수컷 너무한 거 아니야? 등 엮어가지고. 마음에 드는 산란처를 찾기 위해 두꺼비 커플의 고행길이 이어진다. 사실 산란철인 것에 비해 우리가 만난 두꺼비의 수는 너무도 적었다. 그러니까 두꺼비가 제가 어렸을 때는 그냥 비가 오면 특히 많이 볼 수 있는 애예요. 비가 오면은 흔히 내가 가는 길에 같이 걸어가는 그런 존재였어요. 지금은 그런 환경이 아니죠. 다 콘크리트로 저 바닥을 다 깔아놓고 그 다음에 물길이 다 막히고 특히 가장 물길이 막히는 게 가장 양서류들에겐 되게 안 좋거든요. 물과 땅을 오가는 두꺼비에게 도시 개발로 인한 경로 차단은 생사를 가르는 벽이다. 산란을 위해 작은 몸으로 1km 내외의 길을 오가야 하는 두꺼비들. 그들에게 도시는 전쟁터나 다름없다. 그리고 그 직격탄을 맞은 곳이 바로 여기다. 네, 사실 여기가 그 두꺼비 보호구역 그리고 산란지하고 크게 멀지 않은 곳인데 사실 계속 이런 크고 작은 공사들이 거의 사시사철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또 양서류 같은 경우에는 소음에 민감한데 특히 산란철에는 더 민감하고요. 근데 이런 영향들이 또 있다 보니까 사실은 보호구역임에도 그 보호구역에 살고 있는 두꺼비들이 배려받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인 거죠. 네. 2007년 많은 수의 두꺼비가 살고 있어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우면산 일대. 하지만 2021년 이곳에선 단 한 마리의 두꺼비도 보이지 않는다. 원래 여기가 두꺼비 보호구역인데 여기가 원래 2007년, 8년 이 정도 때까지만 해도 그 두꺼비 정말 수천 마리가 이곳에서 집단으로 짝짓기를 하고 그러고 수만 마리의 두꺼비 올챙이들이 커가지고 이렇게 다시 산란한 지역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자기들이 살아가는 산속으로 이렇게 건너가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던 곳이고 이런 생태 체험들도 가능하고 그런데 보시면은 그 두꺼비들, 양서류들을 이어줄 수 있는 통로 같은 건 아무 데도 없거든요. 네. 그 많던 두꺼비들이 이곳을 떠난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는 완전 댐처럼 돼 있네요. 네. 뭐 사방시설 그때 워낙 산사태 때 이게 피해가 심각했다고 하시고 하는데 저렇게 떡하니 이게 단절되어 있다 보니까 생태계의 연결성을 저 콘크리트 시멘트 덩어리가 지금 완전히 이렇게 단절시키고 있는 거죠. 등산로를 따라 거센 물줄기와 함께 흙더미가 쓸려 내려옵니다. 우면산 생태공원 안에 있는 저수지가 범람한 데다가 지금도 비가 계속 내리고 있어 경찰과 소방당국은 구조와 복구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11년 많은 인명피해와 물적 피해를 낳았던 우면산 산사태.
이후 안전을 위해 설치된 사방 시설로 인해 두꺼비의 이동 경로가 완전히 막혀버린 것이다. 두꺼비는 이렇게 걸어 다니기 때문에 또 시야도 이렇게 딱 자기의 앞밖에 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고 어디 쪽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올라가야겠다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직관적으로 이게 눈앞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지금 이렇게 바위로 인공안반으로 다 이렇게 쌓아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양서류들한테는 사실 다시 돌아가기에 좋은 그건 아닌 거죠. 인간의 안전과 맞바꾼 두꺼비의 운명. 두꺼비에 대한 고민 없이 그저 그냥 안전, 사방시설, 안전 이걸 위해서 한 거죠. 그 배경에는 또 원래 전통적인 수몰 지역이었는데 그걸 무시하고 강남을 개발했던 곳이 또 있는 거고 이게 다 엮이고 엮인 거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적으로 꼬여가지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서울에서 두꺼비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는 또 다른 곳, 용산의 효창공원이다. 올챙이들이 있네요. 올챙이가 있어요? 네, 두꺼비 올챙이는 아닌 것 같고요. 개구리 올챙이인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사실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사실 양서류 같은 소생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방사 사업을 꾸준히 진행을 해왔어요. 효창공원도 그 중에 일부로 두꺼비나 개구리 같은 것들이 방사가 됐던 곳이고요. 그래서 사실 도심에 있는 공원들 치고는 굉장히 많은 양서류를 볼 수 있는 공간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서 가봤던 우면산과 마찬가지로 공원으로서 거의 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성, 생물 다양성적인 것들이 계속 약간 소모되고 있는 면이 있죠. 어머나. 이제 막 아래서 꼈구나. 여기 알도 이 하얀 거 이거 알도 이제 아직 덜 꼈어. 이 까만 건 닭이구나. 네, 이건 두꺼비예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이곳에 방사된 두꺼비는 약 200마리. 하지만 관리 미흡과 로드킬 문제로 인해 개체수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그러나 물이 있기에 이곳에 남아 명맥을 이어가는 두꺼비들. 공원 리모델링을 앞둔 지금 이들의 생태를 고려한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지금 계속 고민하고 논의하고 가꾸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사실 사람들이 이용하고 뭐 이러기 좋게 다시금 디자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뭐 그런 생태적 다양성이나 연결성을 좀 더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그런 공원 재조성, 재정비도 필요한 것 아닌가? 나와 같은 생태계의 일원이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결국에는 우리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같은 도시의 구성원이구나를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 개발로 인간의 삶이 편해질수록 점점 자취를 감춰가는 두꺼비와 양서류들. 뿐만 아니라 기후의 변화도 이들의 운명을 가르고 있다. 피부로 호흡하는 외원성 동물 양서류는 모든 생리 기능이 환경에 의존적이라 기후 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코스타리카의 고유종 황금 두꺼비는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멸종한 최초의 동물이 되고 말았다. 양서류가 사라진 생태계의 미래는 암담하기만 하다. 또 먹이 사슬에서 중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쥐라든지 쪽제비라든지 여러 동물들의 먹이원으로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귀뚜라미 한 마리를 먹어서 쪽제비가 살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쪽제비가 사냥을 해서 귀뚜라미를 수없이 먹어야 배가 부를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중간에 두꺼비라든지 개구리들이 그걸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새끼를 낳거나 몸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그 몸내 활동을 해야 되는데 사냥을 위해서 거의 모든 활동에 에너지를 쓰게 되면 그 개체의 번식이라든지 개체 크기도 커지기 힘들 거고요. 뭐 그런 굉장히 큰 충격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막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청주의 한 마을. 곳곳에 두꺼비 이름이 눈에 띈다. 이 마을이 두꺼비와 연을 맺게 된 건
역설적이게도 도시 개발 때문이다. 과거 농업 지역이었던 이곳은 두꺼비의 전통적인 산란터였다. 그런데 2003년 택지 개발을 앞두고 엄청난 수의 두꺼비 행렬이 발견되자 이들을 지키겠다는 대규모 시민 운동이 벌어졌고 오랜 논쟁 끝에 두꺼비들의 터전인 원흥이 방죽을 지키게 된 것이다. 두꺼비가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산란하고 산으로 다시 올라간다. 그래서 구룡산 일대를 지켜야 되는 건데 원흥이 방주가 완전 도로로 단절이 되니 저기 구멍 보이는 것 같이 생태 통로를 만들어서 두꺼비들이 자연스럽게 내려오게 만들고 다시 자연스럽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줄어든 두꺼비의 수. 대책 마련을 위해 2015년 모기 좋은 곳에 대체 서식지를 마련했다. 여기는 두꺼비 생태공원의 두꺼비 쉼터라는 곳입니다. 2015년도에서 준공이 됐는데 두꺼비가 구룡산에서 이쪽 길을 넘어서 가기가 어려우니 주변 환경 좋은 곳에 이제 생태 대체 서식지를 마련하자 해서 조성된 곳입니다. 자연 서식지였는데 여기 전원주택 개발로 인해 파괴될 우려가 있다가 자연적인 물길을 최대한 살려서 조성한 곳이게 됩니다. 새로 마련된 보금자리에선 올해 84마리의 두꺼비들이 생존 신고를 했다. 공원 관리가 소수 인원으로는 되지 않거든요. 여기 마을 주민들이 참여해서 공원 이제 정화 활동을 자주 해 주시고요. 일단 두꺼비로 인하여 환경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 지금 사시는 분들은 환경에 대한 개선이 많이 되었고 의식이 매우 높습니다. 두꺼비가 복을 가져다 주는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시민들이 양재천 일대에 모였다. 공공의 손길이 잘 닿지 않아 오염된 물길에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선 것이다. 이곳에서 오랜 기간 양서류의 생태를 관찰해온 박상희 씨는 감회가 남다르다. 여기가 두꺼비, 북방산개구리, 참개구리, 맹꽁이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살던 공간인데 어느 날부터 저희가 자전거길과 산책로로 저희가 사용하면서 많은 노드킬을 당하고 하면서 또 수질도 좋지 않고 쓰레기도 많이 버려져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런 쓰레기를 치워주고 하면 이 친구들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의 편의를 위해 너무 많은 희생을 한 두꺼비와 작은 생물들. 그들의 터전을 다시 돌려주고자 작은 노력을 모으는 중이다.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도롱뇽도 많이 번식하고 두꺼비도 나오고 동물들이 많이 이제 찾아올 거예요. 작은 실천으로 연결되면 진짜 우리 동네에 생물이 한 가지, 두 가지 보던 게 뭐 10가지를 볼 수 있는 동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곁에서 함께 살다 어느새 자취를 감춰버린 두꺼비. 그들이 살 수 없는 환경은 결국 우리 인간도 살아가기 힘든 환경일 것이다. 배려의 마음으로 두꺼비와 다시 공생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해 본다.